네, 국가의 원로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재명이 검찰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은 그걸 동조할 것이고, 네. 또 중간계층의 국민들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심을 갖게 마련인데, 이게 검찰이 내란죄를 범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형법의 내란죄는 그 법률 용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 참전 1, 2 또는 국권 문란 행위를 위해서 폭동이라 그러면 다중의 폭력 협박 행위, 방화, 총질 이런 아주 유형적인 폭력 사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토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상당 부분을 무장 병력 또는 다중의 힘으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으면 한 도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충청도, 네. 충청북도 정도 네. 또는 강원도 정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 갖고 이것을 진압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을 저항할 정도로 일시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게 국토 참전이고, 네. 그다음에 국한 문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기능을 해치기 위해서 폭동하는 것.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 대통령을 뭐 예를 들면 참 민망한 얘기인데 아니 법률상으로 예. 뭐 감금한다라든지 뭐 국무총리 장관들 어디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이재명이 말하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행위는 국회 기능을 저해하는 것도 이게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란죄를 검찰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이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어. 그렇죠. 예.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이재명 내란죄. 딱 들어맞는 얘기를 했어. 네. 이재명이 논법으로 딱 들어맞다고. 그러게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형법 해석상을 떠나서 본인이 터무니없는 검찰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 자기와 관련되는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 같아. 예. 하나에서 끝까지 완전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작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국헌문란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 국헌문란 행위는 그 국가를 위해서 성립하여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때에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검찰 기능을 마비시킨 건 아니거든. 그렇죠. 누군가에 네. 의해서 마비된 건 아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만 너 이놈 죄 있다 이래가 조사해서 기소한 거 이걸 내란이라 한다면 국회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국회가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국회가 정당 조항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고 네. 터무니없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고 그리고 현역 장성을 불러다가 모욕을 주고 있고 이거는 국회가 완전히 내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가. 예. 그 국회에 누가 다수당 누구 이재명과 강경파 예. 이게 얘들이 내란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란죄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한 걸 이걸 오늘 저는 이재명에게 되돌려드리. 너희들이 당신의 강경파 개딸들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당 기능을 너희들 정당 기능도 마비시킨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민주당의 당헌 당규 규정에 따르는 그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느냐 공청받아서 이행하지 않고 있지 너희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아니 이재명이도 저 사법시험 패스해서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을 잘 알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 해석을 하는 거는
혹시 사법 저 몰라서 그런데 사법 시험도 컨닝으로 저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변호사고 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터무니없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네. 국민의 일부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예. 검찰이 자기에 대한 사건을 전부 조작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해시키려고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현혹돼요, 또. 예. 상당수 그 열렬 지지자 외에도 이런 그 현혹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민망한 얘기인데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단박에 말이야.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재명, 조국, 문재인 3인방은 사법 처리한다. 이걸 구속해서 재판을 회부할 줄 알았는데 2년이 넘도록 이걸 질질 끄는 걸 보면 네. 이재명이가 별로 크게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게요. 너무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도 이거 말이에요. 2년 이상 이렇게 끌고 이재명이 저렇게 활개치고 그 이번에 이제 내란죄까지 검찰이 덮어씌우고 이런 걸 봐가 저 친구가 별로 크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원도 미적거리지 않지. 일이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고착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꺼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에는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일 이재명이가 쓴 이 내란죄 개념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용한다 그러면 이재명과 강경파 당신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 무슨 내란죄? 국회와 정당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문란시키고 있다. 문란시키고 있다.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도로 던져줘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국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힘당에 네. 지금 전당대회 가지고 권력 투쟁이 엄청난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대표가 이 권력 투쟁 양상을 보인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느 유튜브 종편에서도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아주 오늘 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한동훈이 권력에 대해서 찬탈하려는 배신 행위하는 게 권력 투쟁 양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한동훈과 전당대회에서 다른 세 명이 또 이렇게 뭐 맞서는 것도 이것도 권력 투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근본적으로 보기에는 네.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26일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되고 1월 25일 윤 대통령이 너 그만두라 라고 하는 걸 비서실장과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통보했다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6건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게 가짜 엉터리 대북 친북 목사 최재형의 속임수에 이게 속아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가방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내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라는 취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장에서 반 한동훈 친윤 세력들이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 예. 문자 내용을. 그래가지고 한동훈이가 김 여사 문자 취지를 받아들여가 좋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랬으면 사과했다면 이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아졌을 것이다. 네. 결국 한동훈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거가 패배했다. 그러니 책임은 한동훈이 너에게 있다. 지금 이런 걸 두고 싸우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대표 말대로 한동훈 쪽에도 무슨 잘못이 있지요. 한데 지금 권력투쟁은 이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 김 여사의 문자 파동이 여기에 끼어들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심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여기에서 말이죠. 화합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가지고 이재명 일당들을 이렇게 이재명 일당들의 발호를 방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변화된 당의 모습과 지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사태를 방치하면 이게 민망한 추억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자는 징치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건데 네. 그걸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 뒤에 반박이냐 친박이냐 이게 이제 불거져 가지고 2016년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갈 때 탄핵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바로 그 유승민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김무성 일파들이 반기를 들어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탄핵당하고 사법 처리당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이 길을 밟았는데 이게 그 당시 나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 실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립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김무성이고 유승민이 불러갖고 따지고 나무라고 그래야 화합의 길을 찾아야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신윤과 한동훈의 대결 이것을 거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파동까지 끼어들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삼각형의 정점에서 양쪽을 아우러 타협하고 화해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이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아마 오늘 귀국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옵섭으로 참석했지만은 예상치 않았던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나토 가맹국이 30개국이 넘고 옵섭으로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특별히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확실히 진전된 응징을 문서로 이번에 가장 그 진전된 문서로 합의까지 했다고. 네, 이거 큰 업적을 남긴 거죠. 네.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남긴 건데 이게 국내 언론에 보도가 전혀 안 돼 이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내란 파동, 그다음에 국힘당의 이거 내부 권력 투쟁 이것 때문에 그게 전혀 보도가 안 돼. 근데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국힘당 책임이요. 네. 동시에 대통령 책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귀국한 후에 2015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 그 끔찍한 2016년의 탄핵 사태 이걸 생각하고 대통령이 포용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거를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서 용산 참모들과 국힘당 그리고 이번에 대표 후보에 나온 사인방들에게 그리고 친윤 핵심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화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되나 마나 저 같은 사람 이봉규 동지 같은 사람이 왜 이 국힘당이 잘 되도록 이렇게 간곡히 바랍니까? 이게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을 잠재워줘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힘당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간곡히 호소하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봉규 TV를 통해서 저의 이런 메시지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끝내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가의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점잖게 이제 타이르고 좋은 방향을 제시한 건데 과연 그렇게 타협이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 시도를 했었죠. 같이 밥 먹자. 그런데 한동훈 측에서 보이콧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거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주선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답답한 마음을 잘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과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데도 씹어버리고. 야, 소통 그 타협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몇 번 노력을 했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이 한동훈 측에서 야, 밟고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뭐 윤 대통령도 조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은 화해면회입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그 윗사람은 포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원론적인 큰 틀에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한동훈 팀에서 이걸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마치겠습니다.